썰푸는 라디오 썰프라. 저는 요즘 갑질 시누이의 횡포 때문에 정말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미쳐버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고요.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 후 3개월째부터 시누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시누이는 결혼하기 전부터 저한테 이것저것 참견과 간섭을 많이 해왔고요. 저희가 결혼하면서 시누이는 저희 집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게 되었고, 저희는 방 2개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신혼집을 차렸어요.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장을 하고 계시고, 시누이와 신랑은 오래전부터 둘이서만 서울에 올라와 같이 살았었어요. 그러다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신랑이 시누이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주었던 건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누이에게 매일같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혼자 지내기가 너무 무섭다고요. 요즘 하도 범죄 사건도 많고 저희랑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랑은 워낙 시누이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시누이 이야기만 나오면 신랑은 한숨부터 쉬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남편 말로는 아무리 내 동생이지만 철도 아직 안 들었고 극이기주의며 너무 얄밉고 지밖에 모르는 애라고 하면서 평소에 이해하지 못할 행동도 많이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니냐고 신랑을 말리기도 했지만, 신랑은 시누이가 남에게 피해는 주면서 자기는 피해받지 않으려는 성격 때문에 재와는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남편과 시누이가 같이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랑과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지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누이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시어머님께 울면서 SOS를 친 것 같더라고요. 전화통화를 옆에서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남도 아니고 동생인데 여자 혼자서 어떻게 그 집에서 살겠냐, 오빠인 너가 좀 보살펴주면 안 되겠느냐, 좀 있으면 시집 갈 텐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같이 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랑은 제가 민망할 정도로 단호하게 같이 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시누이 80kg 넘는 한 덩치하고요. 당장 결혼 생각 없는 독신이에요. 시집갈 생각 전혀 없더라고요. 한번 같이 살게 되면 정말 기약 없이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저도 시누이랑 같이 살게 되면 모든 스트레스는 제가 다 받고 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신랑은 자기가 시누이랑 살아봐서 아는데 제가 시누이로 인해 고초를 겪을지 뻔히 보인답니다. 그런 모습 보기 싫다고, 저 고생시키는 것도 원치 않고 자기 동생 때문에 매일 신경 쓰면서 지내는 것도 볼 수 없다고 말이죠. 신랑이 이렇게까지 날 생각해준다니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면 넌 가만히 있으라고 본인이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신신당부를 해서 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마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그 뒤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통이 불이 나고 신랑이 전화를 안 받으면 시어머님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신랑 좀 설득해봐라. 어차피 방 2개인데 하나 시누이 쓰라고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넌 가운데서 뭐하는 거냐고 역정을 내시더니 졸지에 저는 인정머리 없는 나쁜 며느리, 싸가지 없는 새언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밤만 되면 시누이는 밖에 이상한 남자가 서 있다고,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빨리 와달라고 신랑에게 뻑하면 전화를 해댔고, 어떤 날은 회식을 해서 취해서 집에 못 간다며 데리러 와달라고 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저도 옆에서 겪어보니 신랑이 왜 저렇게 시누이를 질려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지 오빠를 한 달 동안이나 부려먹더라고요. 결국 신랑은 시누이에게 다시 시골로 내려가라고 참다 화를 냈고, 시누이는 시골 가면 서울로 직장 다니기 불편해서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고, 혹시라도 집에 도둑이 들거나 나쁜 놈이 해코지하면 어떡하냐고
곧 죽어도 본인은 저희와 같이 살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했고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시누이가, 그리고 그 시누이 편에서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밉더군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신랑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럼 딱 1년만 같이 살겠다고 1년 뒤엔 다시 독립해서 나가라고 하면서 매달 생활비 30만 원씩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도 알겠다고 약속을 했고 결국 우린 셋이서 함께 동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누이가 디자인 쪽 일을 하고 있어서 거의 퇴근 시간은 10시에서 11시쯤 돼야 집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신랑하고 같이 먹을 저녁밥은 2인분 차려놓으면 꼭 6시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 것까지 차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집에 오면 거의 8시쯤 돼요. 시누이는 와서 한다는 말이 국이 다 식었다고 다시 끓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어이없었지만 그래 뭐 이 정도는 올케로서 해줄 수 있지 하고 제 스스로를 달래면서 저녁을 몇 번이고 차려주었어요. 당연히 본인이 먹고 난 그릇도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바로 방으로 쓱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시누이는 자기 친구들까지 불러들여서 저한테 고기 좀 구워달라, 반찬 좀 만들어달라며 정말 종 부리듯 저를 부려먹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누이의 횡포는 더 심해졌고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주말이 되면 신랑은 제게 바람 쐬러 나가자거나 교회로 캠핑을 가자고 하면 꼭 시누이는 꼽살이 껴서 본인도 따라가겠다고 쫓아오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전 그럴 때마다 그래 이것도 애교로 봐주자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장보러 마트 갈 때마다 꼭 따라와서는 본인이 필요했던 거 카트에 다 담았다가 계산할 때 빼꼼히 들이밀면서 같이 계산해달라고 졸라대는 것도 참았지요. 당연히 생활비는 여지껏 한 푼도 준 적 없고요. 신랑한테 이러쿵 저러쿵 말하자니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인데 스트레스 주기 싫어서 제가 왈가왈부 신랑에게는 한마디도 안 했고 저 혼자 참으려고 노력 많이 했죠. 심지어 본인 속옷조차 빨래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산 화장품 세트들도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제 방에 들어와서 처음엔 한두 번 바르고 나가더니 이제는 슬쩍 지방으로 갖고 가서 막 쓰더라고요. 진짜 올케를 호구로 보나? 그때부터 제가 빡치기 시작했죠. 아무리 시누라지만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신랑이 그렇게 동생을 싫어했나 싶더군요. 이러다가 제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참다 못해 벼르다 시누이에게 점잖게 말했어요. 아가씨, 제 방에 있는 화장품 갖다 쓰셨어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새언니, 제 스킨이 좀 떨어져서 몇 번 갖다 쓴 거예요. 왜요? 라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 제 물건 쓰시거나 가져가실 땐 말 좀 하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화장품은 아껴 쓰는 거라서요. 그러자 새언니, 내가 그런 것까지 허락받고 살아야 돼요? 내가 쓴 게 그렇게도 아까워요? 그거 몇 번이나 썼다고 그래요? 라며 저한테 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깝다기보다는 제 물건이잖아요. 다른 사람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건 아니죠, 아가씨. 라고 저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그렇게 시누이와 신경전을 벌이고 주말이 왔어요. 아침밥을 차리려고 보니 시누이가 말도 없이 일찍 나갔더라고요. 전 웬일인가 싶어 오랜만에 신랑하고 영화관이나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옷장문을 열어보니 제 옷들이 마구잡이 헝클어져 있었고 제가 평소에 아끼던 원피스가 보이질 않더라고요.